네, 온라인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 분, 이승재 선생님, 희망병원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뭐 온라인 먼저 이분 그러면 여기 계신 현장에 오신 선생님들부터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의 김찬준 교수님. 네, 그 여기 그 코엑트 칩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그 이용 선생님께 먼저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배장혁 교수님께 잠깐 작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이용 선생님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처음에 어떤 경우에는 저희 그 병원 같은 경우도 험한 환자들이 많아서 교수님 같은 보여준 같은 케이스가 많은데 그 양쪽에 다 막혔을 때 과연 이쪽이 그 RCA를 하셨는데 RCA 정말 콜풋이 확신하신지 어떤 걸 보고 확신한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고 왜 여쭤보냐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RCA에서 이제 콜레테랄이 가가지고 LAD C2를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RCA가 스티미가 오면 사실은 LAD도 이제 완전히 토탈 이스케미가 빠지면서 완전히 카디오제닉 샥이 빠지는 경우가 이제 저희 환자 중에 종종 많이 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환자는 멀쩡하고 RCA를 뚫어줘서 콜레테랄이 다시 통솔되니까 증상이 전혀 없고 이런 경우에 정말로 이 LAD를 뚫어줘야 되느냐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문동규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마이오카드 바이빌리티에 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거가 필요하진 않을지 그런 그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CT로 하실 때 이제 septal 채널을 선택하셨는데 septal 중에서도 굉장히 먼 쪽의 septal 채널을 선택하셨는데요. 근데 septal 채널은 일반적으로 다 안전한 거가 아니라 septal 채널도 저 뒤쪽에 있는 그 디스탈 쪽에 있는 septal 채널은 상당히 에피카디얼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오히려 위험도가 작지 않다 그런 걸 좀 언급드리고 싶고 또 그 septal 채널 트래킹 하실 때 이제 시온으로 하셨는데 시온이 잘 안 되시면은 이제 수호 제로를 쓰는 것도 이제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배장환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CTO를 프로시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제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 환자를 과연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결정의 기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할 때 마이오카디얼 바이빌리티를 보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MRI나 아니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PET를 찍어서 이제 마이오카디얼 바이빌리티를 보고 현재까지는 그거 가지고 삭감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아까 이제 MRI나 아니면 스펙트라는 거를 이제 CTO 할 때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CTO 병변에 관해서 이제 그 심평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인지 그걸 한번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이상입니다. 패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은 하나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답변도 좀 간단히 해주시고 배장환 교수님은 오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게요. 저기 듀얼 옵스트럭션이지만 심전도 상에서 저명하게 인페리어 아스트 엘리베이션 소견 보여서 RCA 임팍으로 생각하고 이제 라이트 PCI 했었고요. LAD 쪽 토탈이지만 이분이 그래도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라이트에서도 콜라테럴 가지만 썰컴플렉스에서도 콜라테럴 플로우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세팔 채널도 말씀해주신 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더 프록시말 쪽 세팔 채널도 접근을 좀 고려했었는데 괜찮은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LAD CTO에서 LAD 쪽으로 너무 프록시말로 그렇게 세팔이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먼 쪽으로 좀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심장계 MRI는 저희가 급여 조건을 굉장히 좋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증상이 있고 뭐 심장 초음파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CTO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바이어빌리티 테스트도 급여가 되고 끝나고 나서 팔로업도 급여가 되게 할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는 MRI가 급여가 된다 하더라도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험자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그걸 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스펙트 같은 것도 하면 좋지만 그게 스터디에 연관된 것이지
이 CTO PCI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의 심텀 릴리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진다면은 10%, 12.5%, 뭐 15% 이런 게 있긴 하지만 환자의 프록시말 미드 로케이션 정도의 증상 유발하는 거라면은 시술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로 해서 심평원도 그쪽은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규제가 되는 거죠. 스펙도 없는 병원은 그러면 CTO 시술을 하지 말란 뜻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줌으로 다 접속돼 있는데 제가 화면이 작아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홍지연 선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접속이 안 돼요. 접속이 안 되나 본데. 안 돼요? 그러면은 조상철 선생님 접속되시나요? 말씀하실 수 있나요? 들리세요? 예, 제 말씀 들리신가요? 네, 들립니다. 예. 저는 저기 부천 세종병원 박하욱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서크 프로포 쪽이 이제 서지컬로 접근이 어렵다. 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좀 간과하고 있었던 개념이기도 한데 그래서 서크가 동반이 돼 있으면 가급적 프로포 쪽 OEM이 좋다면 KBG 케이스가 된다면 KBG를 보내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PCI로 다 해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선생님 케이스 중에서 혹시 뭐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는 경우는 있나요? 서크 쪽은 이렇게 PCI를 해주고 다른 부분은 KBG를 보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신지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선생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실은 이제 서크 RCA를 PCI하고 LAD 미드캡으로 이제 LAD는 뭐 리마 페이턴시가 이제 워낙에 증명이 많이 돼 있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미드캡으로 하이브리드 KBG를 보내는 케이스들도 가끔 있고 제 개인의 이제 세종병원 한 1년 사이의 케이스는 없지만 그렇게들 많이 프로시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크 쪽으로 뭐 MI가 왔는데 LAD에 뭐 하드 리전이 있거나 CTO가 있거나 그래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인덱스 PCI로 먼저 해결을 하고 나중에 하이브리드 KBG 보내는 경우들이 미드캡 보내는 경우들이 피팅한테 뭐 그냥 그 소라코스코프로 KBG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서영훈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서영훈 선생님 들리세요? 서영훈 선생님, 네, 들립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박하욱 선생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서크가 CTO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PCI를 안 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크 병을 좀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크 인터벤션을 그냥 건너뛰시고 아니면은 뭐 정말 다른 혈관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같이 뭐 CTO가 있으면 일단 전부 트라이를 해보시는지 개인만의 기준이나 어떤 에비던스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오랜만에 반갑고요. 저도 실은 서크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꼬불꼬불거리고 실은 마이오카디알 마이오카디움의 이제 전체 혈액 공급량도 비교적 다른 빅 RCA나 LAD에 비해서 훨씬 중요도도 떨어지고 특히나 뭐 서크 디스탈에 병이 있거나 뭐 그러면 저도 손 안 대고 그냥 환자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뭐 아쉬워도 이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막혀도 그만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보내드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랩트 도미넌트의 서크가 굉장히 빅 테리토리고 환자에 관련된 증상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프로시저를 해드리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서크 오스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고 관련된 메인 바이프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꼭 이제 KBG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라프트를 어디 댔을 때 이쪽 서크 테리토리가 충분히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서크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홍지윤은 나가버렸고. 저 이승재 선생님 지금 한 분 홍지연 선생님 말고 질문 안 하신 선생님 줌으로 접속하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소개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36서울 박정희라 말씀하신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들립니다. 예, 저 36서울병원 박정희랍니다. 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한 개만 한 개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최근 뭐 오늘 결국 배정환 선생님한테 말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배장환 교수님. 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CTO를 뭐 많이는 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한 달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뭐 그게 짧게는 숏 리전, 길게는 뭐 20mm 이상의 롱 리전. 근데 시간 결국 그거를 제가 느끼기에 항상 심평원에서 이제 결국 CTO 시술 숙가료에 대한 거 가지고 결국 CTO 이거는 CTO가 아니다. CTO 수가 못 준다. 이제 그거로 항상 이렇게 제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이제 심사실에서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깁니다라고 이제 항상 논쟁이 벌어지고 그걸 다시 소견서를 붙여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경우를 많이 느끼냐면 어떤 경우는 40분 정도 걸리는 CTO도 그냥 CTO 수가를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시간 30분 이상을 했는데도 CTO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똑같은 서울에서 어떤 선생님 뭐 교수님 가르치지 않죠. 어떤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 이름까지 알면서 근데 왜 똑같은 시간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삭감을 떠나서 이게 왜 똑같은 시간이 이렇게 조금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이게 어떤 거는 CTO고 어떤 건 CTO가 아니고 예를 들면 컴플렉스 리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CTO의 Y가 4개, 뭐 본론이 3개, 뭐 이런 규칙들에 대한 게 일관성이 없고 계속 틀리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똑같은 서울에 있는 심평원에서도 하는데 다 틀리고 있는 이렇게 특징이 돼서 나오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일관성이 없는지 그거는 항상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는 모든 프로시저는 이제 지금도 본원으로 올라와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원 체계로 이제 심평원이 바뀌면서 지방에 있는 2차급 병원에서까지는 이제 지방에서 심사를 되게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심평원도 사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CTO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에스티메이션 한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 간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고 심사위원 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조정에 관한 편지가 오면은 화가 안 날 수가 없는데 화를 가라앉히시고 문제가 뭔가를 특정해 달라고 확실하게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CTO가 안 됐는가 이거를 하시고 꾸준하게 논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오면은 써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학회에서 이런 모임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저희 쪽에 힘을 좀 실어 주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조정과 삭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심장내과에서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과에 다 있고 저희가 더 간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꾸준하게 그게 이제 제 답이죠. 어떻게 제가 한꺼번에 빡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거를 누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 심혈관 중재학회 홈페이지에 보면요. 보험 이슈에 관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라도 케이스를 올려주시고 그러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위원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인호 선생님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경주 동국대병원 최강훈 선생님한테 한 가지 질문만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굉장히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환자 이제 레프트메인 이제 MI 환자에서 시술을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경과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뭐 에크모라든지 IBP라든지 이런 그 서포트 없이 이제 시술이 되고 나서 혹시 뭐 팔로우 안지오나 이런 계획을 하시지는 않았었는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반대로 루틴하게 팔로우 안지오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래서 계획은 사실 있었는데 환자가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할 수 없었고 에코는 팔로우를 했는데 에코에서 이제센 프레셔는 굉장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인저리 타이밍이 좀 짧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뭐 안지를 찍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은 잘 유지되지 않았나. 뭐 반대로 유지가 안 됐다면 굉장히 페이탈한 경우가 있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찍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아침 첫 세션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현장에서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